넣기 전에 계량기에 적힌 이 글씨부터 빨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확인하지 않은 가정은 난방비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이 바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계량기 글씨입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실까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걸 놓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90%가 몰라서 맞고 있는 난방비 폭탄.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되는 건지, 어떤 걸 알아야 난방비 폭탄을 막을 수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니어 전성시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우리 시니어님들 올해 난방비 얼마나 나왔나요? 많은 가정에서 작년 대비 2배가 넘는 난방비 폭탄으로 많이들 힘들어 하셨는데요. 저희 집도 작년이랑 비슷하게 사용했는데 난방비가 2배나 더 많이 나와서 참 당황했습니다. 아마 많은 가정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계량기에 이 글자를 확인하지 않으면 난방비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가정에서 이걸 몰라서 난방비가 줄줄 새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걸 알기 위해선 일단 보일러 방식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일러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개별 난방과 지역 난방입니다. 개별 난방은 말 그대로 집마다 개별적으로 보일러가 있는 방식이고, 지역 난방은 각 지역 발전소에서 쓰고 남은 열로 난방을 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물론 개별 난방과 지역 난방 모두 따뜻한 물이 바닥을 돌면서 방을 데워주는 온돌 방식인데요. 그런데 이 난방 방식의 차이에 따라 난방비를 아끼는 방법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난방비 폭탄을 막기 위해 계량기 속 글자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어떤 글자를 확인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건 지역 난방을 사용하시는 가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정보인데요. 지역 난방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열량계와 유량계인데요. 열량계와 유량계는 난방을 측정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일단 우리가 난방을 한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이 바닥재에 깔린 호스에 뜨거운 물이 집 전체를 돌면서 방을 데워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호스에 뜨거운 물이 얼만큼 통과됐는지 또는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측정해서 난방비가 계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측정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 건데요. 그게 바로 열량계와 유량계인 것이죠. 우선 열량계는 물이 얼만큼 사용됐는지 플러스 몇 도로 사용됐는지를 측정하는 방식이고, 유량계는 물이 얼만큼 사용됐는지만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즉 쉽게 말해 열량계는 물의 양과 온도를 모두 측정하는 방식이라면 유량계는 물의 양만 측정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 집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집 난방 방식이 열량계인지 유량계인지부터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집 지역 난방 방식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계량기에 측정되는 단위를 보면 되는 건데요. 계량기는 보통 현관문 옆이나 베란다 또는 싱크대 아래에 있는데요.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간혹 관리비 고지서에 단위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가장 정확한 방식인 계량기에 적혀 있는 단위를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 계량기를 잘 살펴보면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측정 단위가 나와 있는데요. 아주 작은 글씨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측정 단위가 크게 5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메가칼로리, 메가와트 아워, 기가칼로리, 세제곱미터, 톤입니다. 여기서 열량계는 메가칼로리, 메가와트 아워, 기가칼로리 단위를 사용하고 유량계는 세제곱미터와 톤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단위 확인을 통해서 우리 집 지역 난방의 방식을 파악했다면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게 각 방식에 따른 난방비 절약 방법을 적용하는 것인데요. 우선 유량계는 보일러 배관을 통해 들어온 난방수의 양에 따라 난방비가 부과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만약 난방을 계속 틀어놓으면
하면 난방수가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결국 난방비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타이머 등을 활용해서 주기적으로 보일러를 껐다 켰다 해주어야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타이머 기능을 사용하면 설정해둔 타이머 시간만큼 뜨거운 물이 집 전체에 퍼지고 또 설정해둔 시간이 다 끝나면 집 전체에 뜨거운 물이 방 안에 머물면서 집을 천천히 데워준다고 하는데요. 즉 물이 식을 때쯤 다시 뜨거운 물이 들어오고 또 이 물이 방 안에 머물면서 온도를 올려주고 이런 게 타이머 기능을 통해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물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유입돼서 난방비 폭탄을 맞는 일을 막을 수 있는데요. 만약 평균 15만 원 정도 난방비가 나왔던 가정이라면 이렇게 타이머 기능만 사용해도 난방비를 5만 원에서 7만 원대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가 보통 안 쓰는 방은 난방비를 아끼려고 보일러 밸브를 잠가두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유량계 지역 난방을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집 전체에 보일러가 가동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유량계 보일러는 가동을 하면 시간당 뜨거운 물이 들어오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요. 즉, 방에 밸브를 잠갔다고 해서 물이 덜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안 쓰는 방 밸브를 잠가두어서 방 사이에 온도차를 크게 만들게 되면 오히려 열 손실이 더 빠르게 일어나서 난방비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하니 방 밸브를 잠그지 말고 모두 열어두어서 집 전체를 훈훈하게 만드는 게 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니 이 점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유량계는 타이머 등을 활용해서 껐다 켰다를 해주어야 난방비 폭탄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열량계는 어떨까요? 열량계는 난방수 양뿐만 아니라 온도 차이까지 계산해서 난방비가 부과되는 방식이라고 했죠. 쉽게 말해 난방수가 들어올 때는 50도였는데 나갈 때 30도로 떨어졌다. 그러면 온도 차이인 20도만큼 요금이 더 부과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량계와는 다르게 열량계는 보일러를 끄지 않고 낮은 온도로 쭉 켜두어야 난방비 폭탄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보일러를 껐다 켰다 하게 되면 훨씬 난방수의 온도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열 소모가 많아지게 되고 난방비 폭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열량계 보일러의 경우 물 양도 측정하고 온도도 측정하다 보니 잔고장이 많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잔고장만 없으면 유량계보다 더 세밀하게 난방비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만약 잔고장으로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경우 오히려 과난방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량계와 마찬가지로 타이머로 난방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즉, 집에 맞는 온도를 설정한 다음 짧은 시간 보일러를 가동하고 일정 시간 계속해서 반복하는 방식이 난방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열량계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유량계는 보일러를 껐다 켰다 하는 게 좋다. 열량계는 보일러를 쭉 켜두는 게 좋다. 하지만 잔고장으로 인해 과난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타이머 기능을 사용하는 게 좋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지역 난방, 난방비 폭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지역 난방, 난방비 폭탄 막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지금 바로 계량기 확인하시고 난방비 아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